안녕하세요. 오늘은 AWS 고가용성과 내결함성 아키텍처 설계 기초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서비스가 멈추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알아봅시다. 이번 강의에서는 AWS 글로벌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리전과 가용 영역 개념, 고가용성 설계 원칙, 내결함성 구현 방법, 멀티 AEC 배포 전략, 그리고 단일 장애 지점 제거까지 총 6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로 AWS 글로벌 인프라 구조를 이해해 봅시다. AWS는 전 세계 30개 이상의 리전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리전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주권을 준수하며 재해복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리전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독립 거점이고 각 리전 안에는 여러 개의 가용 영역이 있으며 엣지 로케이션은 콘텐츠를 빠르게 전달하는 거점 역할을 합니다. 이 코드는 버터스를 사용하여 AWS의 모든 리전 정보를 조회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버터스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EC2 클라이언트를 서울 리전으로 생성합니다. 그 다음 describe_regions 메서드를 호출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리전 정보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for 루프를 통해 각 리전의 이름과 API 엔드포인트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AWS 리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전을 선택할 때는 4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지연 시간입니다. 한국 사용자가 주 고객이라면 서울 리전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둘째는 비용입니다. 같은 ECC2 인스턴스라도 리전마다 가격이 다르며 서울 리전이 버지니아 리전보다 약간 비쌉니다. 셋째는 서비스 가용성입니다. 최신 AWS 서비스는 대부분 버지니아 리전에서 먼저 출시됩니다. 넷째는 규제 요구 사항입니다. 금융 서비스처럼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는 특정 리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용 영역의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가용 영역은 하나의 리전 내에서 물리적으로 수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 그룹입니다. 각 AS는 완전히 독립적인 전력, 냉각,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화재나 정전 같은 재해 발생 시 격리 효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AS 간에는 전용 고속 광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지연 시간은 1ms 미만입니다. 서울 리전에는 현재 4개의 AE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서울 리전의 모든 가용 영역 정보를 조회하는 예제입니다. describe_availability_zones 메서드를 호출하여 현재 리전의 AES 정보를 가져옵니다. 반환되는 데이터에는 AES 이름, 고유 ID, 현재 상태, 속한 리전 이름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AES 이름이 계정마다 다르게 매핑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물리적 위치를 알고 싶다면 소니 아이디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가용성 설계의 핵심 원칙을 살펴봅시다. 고가용성은 시스템이 99.99% 이상 가동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복성으로 모든 중요한 컴포넌트를 2개 이상 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동 복구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감지하고 복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하 분산으로 트래픽을 여러 서버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연간 52분 이하의 다운타임입니다. 이 코드는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한 고가용성 구성 예제입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할 때 최소 2대의 인스턴스를 유지하도록 min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max 사이즈는 10대로 설정하여 트래픽 증가 시 자동 확장을 허용합니다. desired capacity는 평상시 4대를 운영하도록 설정했습니다. availabilities에 EO와 ECC를 지정하여 2개의 AEC에 인스턴스를 분산 배치합니다. health check 타입을 ELB로 설정하면 로드 밸런서의 헬스 체크를 사용하여 인스턴스가 응답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교체합니다. 가용률의 실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가용률은
연간 약 87.6시간의 다운타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서비스 운영에 부적합합니다. 99.9%는 연간 8.76시간으로 일반적인 웹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99.9%는 연간 5비분으로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권장되는 수준입니다. 9.99%는 연간 5분으로 금융이나 응급 서비스처럼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시스템에 필요합니다. 라인의 개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비용과 복잡도가 10배 증가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내결함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결함성은 시스템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도 전체 서비스가 계속 작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가용성이 하드웨어 장애에 대비한다면 내결함성은 소프트웨어 버그, 외부 API 지연, 일시적인 고화부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레벨 문제를 견뎌냅니다. 4가지 핵심 패턴이 있습니다. Circuit Breaker는 반복적인 실패 시 호출을 차단합니다. Timeout과 Retrain은 빠르게 실패하고 재시도합니다. Bulkhead는 시스템을 여러 구획으로 나눕니다. Graceful Degradation은 핵심 기능만 유지합니다. 코드는 Circuit Breaker 패턴을 구현한 예제입니다. Circuit Breaker는 3가지 상태를 가집니다. 실로시드는 정상 상태로 모든 요청을 처리합니다. P는 차단 상태로 실패 임계값을 넘으면 전환되어 즉시 에러를 반환합니다. Hey_OP는 복구 시도 상태로 타임아웃 후 조심스럽게 요청을 시도합니다. Failure_threshold는 5번으로 설정했고 타임아웃은 60초입니다. 실패 횟수를 카운트하여 임계값을 넘으면 오핀 상태로 전환하고 일정 시간 후 AAF_open으로 복구를 시도합니다. 성공하면 다시 실러시드로 돌아갑니다. 고가용성과 내결함성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고가용성은 예비 전구를 준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내결함성은 전구가 깜빡거려도 조명이 계속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가용성은 하드웨어 장애에 대비하고 내결함성은 소프트웨어 장애를 견딥니다. 멀티-에이제지는 인프라를 중복 구성하는 것이고, Circuit Breaker는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합니다. 고가용성만으로는 애플리케이션 버그나 외부 API 장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멀티-에이지 배포 아키텍처를 살펴봅시다. 전형적인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은 3개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맨 앞단에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최소 2개 AEG에 배치합니다. 중간 계층은 웹 서버들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사용하여 각 AEG에 분산 배치합니다. 데이터 계층은 RDS를 멀티-에이지 모드로 설정하여 자동 장애 조치를 활성화합니다. 세션은 Elastic Cache for Redis에 저장하여 어떤 서버로 라우팅되어도 세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코드는 테라폼을 사용한 멀티-에이지 웹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구성 예제입니다. 먼저 Application Load Balancer 리소스를 정의하고 public_2a와 public_2c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1호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하여 private_2a와 private_2c 서브넷에 인스턴스를 배치합니다. min_size를 2, max_size를 10, desired_capacity를 4로 설정하여 평상시 4대를 운영하고 필요시 최대 10대까지 확장합니다. 마지막으로 RDS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multi_as를 true로 설정하여 자동 장애 조치를 활성화합니다. 단일 AEG에서 멀티 AEG로 전환하는 전략을 알아봅시다. 전환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네트워크 준비로 새로운 AEG에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2단계는 로드 밸런서 수정으로 기존 ALB에 새로운 AEG를 추가하는데 이 작업은 무중단으로 가능합니다. 3단계는 오토 스케일링 업데이트로 서브넷 설정을 수정해서 두 AEG를 모두 포함시킵니다. 4단계는 RDS 뮤트 AEG 전환으로 이 과정에서 1에서 2분의 짧은 다운타임이 발생합니다. 단일 장애 지점, 즉 SPOF를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SPOF는 하나만 존재하는 컴포넌트로 이것이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이 멈춥니다. 흔한 SPOF로는 NAT 게이트웨이, 배치 작업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VPN 서버, DNS가 있습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각 AS마다 별도로 생성해야 합니다. 배치 작업은 이벤트 브리지와 레임데를 사용하면 고가용성이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모니터링은 클라우드워치 같은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고 알람은 다중 채널로 설정합니다. 이 코드는 AWS 아키텍처의 단일 장애 지점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스크립트입니다. 모토3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EC2 ALB의 LDS 정보를 조회합니다. 먼저 NAT 게이트웨이의 중복성을 확인합니다. describe_nat_gateways를 호출하여 사용 가능한 NAT 게이트웨이 수를 세고 2개 미만이면 SPOF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 RDS의 multi-AS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describe_db_instances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밀DRC 플래그가 false인 경우 보고서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SPOF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NAT 게이트웨이 SPOF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올바른 구성은 각 AS마다 별도의 NAT 게이트웨이를 두는 것입니다. 두어의 AS의 하나, EC AS의 하나를 생성하고 각 AS의 프라이빗 서브넷 라우트 테이블을 수정합니다. TA AS의 프라이빗 서브넷은 EOI NAT를 사용하고 EC는 EC NAT를 사용하도록 라우팅합니다. 비용은 한 달에 약 $64로 2배가 들지만 하나의 NAT 게이트웨이 장애 시 다른 AS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배치 작업의 중복 구성 방법을 알아봅시다. 같은 배치 작업을 두 서버에서 동시에 실행하면 중복 처리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Amazon Event Bridge Scheduler를 사용하는 것으로 AWS 관리형 서비스라 자체적으로 고가용성이 보장됩니다. 둘째는 분산 락을 사용하는 것으로 DynamoDB의 조건부 쓰기나 Redis의 SCTNNX 명령으로 락을 구현합니다. 셋째는 Kubernetes cron job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하나의 pod만 실행되도록 보장됩니다. 실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AWS 버지니아 리전의 한 AS에서 공급 문제로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단일 AS로 운영하던 서비스들은 수시간 동안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멀티 AS로 구성된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동으로 다른 AS로 트래픽이 전환되어 정상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프라 중복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용과 가용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99.9% 가용률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월 수백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서비스가 성장하고 매출이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99.99%를 목표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핵심 경로부터 SPOF를 제거하세요. 개발이나 스테이징 환경은 단일 AS로 운영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개선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용성 아키텍처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넷플릭스 케어스 먼키처럼 의도적으로 장애를 발생시켜 시스템이 정말 자동 복구되는지 테스트하는 chaos 엔지니어링이 중요합니다. 분기별로 SPOF 헌팅 데이를 정해서 팀 전 아키텍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AWS Well Architected 툴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아키텍처의 취약점을 분석해 줍니다. 장애에서 배우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AWS 고가용성과 내결함성 아키텍처 설계의 기초를 모두 배우셨습니다. 리전과 AS의 개념을 이해하고 멀티 AS 배포를 통해 인프라 중복성을 확보하며 Circuit Breaker 내결함성 패턴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 SPOF를 제거하여 견고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실무에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